주로 이제 실습이 전동기를 사용하는 실습이 앞으로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에 대한 기초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주로 우리가 사용할 게 유도 전동기거든요. 이게 제일 정속도 전동기이기도 하고 가격도 제일 저렴한 전동기, 고장도 잘 안 나는. 그래서 아주 많이 산업용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전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전동기 정력 운전하고 순차 시동, 우리 책에서는 지연 동작 회로라고 있죠. 지연 동작 회로. 여기서 조금 제가 좀 약간 수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시동하는 그런 회로를 좀 바꿨는데, 그 회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동기의 기초에서, 전동기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유도 전동기이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류 전동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류 전동기는 이제 직류 전원을 공급을 했을 때 전원이 직류죠. 여기 이제 보면은 중간에 회전하는 여기가 이제 직류 전동기 같은 게, 요게 이제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여기 전기자 부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여기서 이제 계자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 코일에다, 그 철심에다 코일을 걸어주면 이게 전자석이 돼요. 전자석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자속을 발생하는 게 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중간에 보시면 축에 연결이 돼 가지고 여기 동그랗게 생긴 것들은 다 회전을 하는 겁니다. 다 회전을 하는, 한꺼번에 같이 돌죠. 이게 회전자가 되고, 그 다음에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 여기 브러쉬부터 해가지고, 여기 밑에도 브러쉬인데 스프링으로 눌러가지고 브러쉬를 꽉 여기다가 접촉을 단단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브러쉬라든지 그 다음에 계자, 외함,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자가 되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전기자가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브러쉬를 통해서, 여기가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를 통해서 여기다가 직류 전원을 인가를 하는 거죠. 전기자에. 마찬가지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요 회로도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원을 인가를 하면 브러쉬를 통해서 정류자 쪽에 직류 전원이 인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류자가 여기서 여기 정류자 편인데, 이 정류자 부분이 그 직류로 들어온 부분을 각 도선에 이렇게 뭡니까, 코일에다가 이제 전원을,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도선마다 이게 한 바퀴 돌아가게 되면 또 다른 도선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도선에 이렇게 그 회전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요게 이제 정류자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계자, 회전하는 정류자하고 전기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원은 이제 직류 전원을 넣어주게 되죠. 계자에도 직류 전원, 그 다음에 정류자에도 직류 전원, 이렇게 넣어서 회전을 시키는 게 직류 전동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우리 동기 발전기라고 해서 그 발전소에서 발전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회전을 통해서 전기를 넣는 게 발전기라고 하면, 여기다가 전기자 쪽에 전원을 넣어줘 가지고 전원 넣어줘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 이게 전동기가 되죠. 구조는 발전기랑 전동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전동기인데 전원을 넣어주면은 회전하는 거, 이게 전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삼상 전기자에다가 바깥에 그 동기기 같은 경우는 바깥에 전기자가 있는데, 여기에 삼상 전원을 공급하면은 회전 자개가 발생합니다. 회전 자개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드릴 텐데, 회전 자개가 발생하고, 이 회전 자개를 따라서 안에 있는 요게 계자입니다. 계자.
일종의 전자석이죠. 전원을 넣어주면 전자석이 되는데 이 전자석이 여기 N, S 바깥에 있는 여기 삼상 전원에 의해서 NS극이 회전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계좌가 N극에는 S극이 붙어 있고 S극에는 N극이 붙어 가지고 요 S극이 N극을 따라서 같이 회전을 하는 거죠. 자석의 힘으로 딱 붙어 가지고 요 전기자에서 요 회전하는 자개를 생성하면 안에 있는 요 계좌 부분에서 자석의 힘으로 딱 붙어 가지고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따라 움직이는 이게 동기 전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거 요게 이제 그 동기 전동기고요. 기기 시간에 여러분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2학기 되면 전기기기 할 텐데 거기 좀 배우거든요. 네, 거기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 참고를 하고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원을 지금 삼상 전원을 준다. 삼상 전원을 준다라는 거, 삼상 전원을 주게 되면 이게 회전 자개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 여기 유도 전동기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유도 전동기에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전동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권선형 여기 전기자의 삼상 전원 들어가는 부분은 동기 전동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권선형은 안에 이 회전하는 회전자 여기 회전자가 됩니다. 동기 전동기는 회전자가 그 자석이었지만 유도 전동기는 그냥 선을 감아 놓은 거예요. 선을 감아 놓은 건데 삼상을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슬립링이랑 브러쉬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분리시켜 놓은 거. 여기 이제 권선형이고 권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권선에서 그림을 따로 좀 그렸던 것 같은데 슬립링을 통해서 삼상 분리되는 거. 요게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그 회전자가 코일이다. 이게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 동기 전동기보다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약간 느린 슬립이라고 하는 이게 발생해서 동기 전동기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게 유도 전동기고요. 그 중에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 두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농형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이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회전 원리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안에 이게 선을 이렇게 감아둔 게 아니라 동바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다 연결대가 단락되어 버렸어요. 단락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굳이 이제 뭐 선을 삼상에서 선을 슬립링 해가지고 선을 뽑아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 통째로 그냥 회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림상으로도 이 동바가 쭉 연결돼 가지고 얘가 통째로 회전을 하는데 그 동기 전동기나 권선형이랑 똑같이 여기 삼상 전원을 넣어주면 여기서 삼상 전원에서 전기자에서 회전 자개가 생성돼요. 회전 자개가 생성되면 이 회전 자개를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회전자가 회전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권선형하고 마찬가지로 뭐랄까 슬립이라고 하는 동기 속도보다 조금 느린 형태, 조금 느리게 회전하는데 그걸 이제 슬립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형태 많이 쓰는 그 전동기가 이런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실험할 때 쓰는 건 주로 유도 전동기가 되겠는데 유도 전동기가 어떤 원리로 회전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아라고 원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그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력 우리 전기 요금 측정하는 거 있죠. 전기 요금 측정하는 게 전력 양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력 양계가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판 위에다가 자석을 놓고 이 자석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자석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발전기 형태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속도, 자기장, 기전력이라고 해서 여기가 자석이 이쪽으로 회전하니까 실제 그 금속은 이쪽으로 회전한다 볼 수 있죠. 반대로 속도하고 자기장이 N극이니까 아래로 가니까 기전력이 이쪽에 생겨요.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생기고,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전압이거든요. 전압이 생기게 되면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 자개 내 자석이 이동하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힘자전이라고 해서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기장이 이쪽으로 가고 전류, 자기장, 전류하면 힘이 이쪽으로 발생하죠. 금속에 힘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판을 그대로 두고 자석을 돌리니까 금속 이 원판에서 힘이 발생해가지고 이쪽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을 회전시키니까 밑에 있던 금속판이 따라서 회전한다. 요게 이제 유도 전동기의 원리, 간단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판은 사실 자석보다는 항상 좀 느리게 회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똑같아져 버리면 회전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판은 자석보다는 항상 느리게 회전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슬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유도 전동은 이런 구조도 간단하고 취급도 용이하고 사용용 전원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뭐 복잡한 기동 장치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원리는 R하고 원판을 썼지만 여기다가 코일을 쓸 수도 있고,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코일, 또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 원판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 동바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쓰는 게 유도 전동기, 농형 유도 전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전을 시킬 때 우리가 회전 자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회전 자개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전원을 연결을 합니다. 삼상 전원을 유도 전동기,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단자가 6개가 있었죠. 전원선을 그대로 3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공통을 시켜줘 가지고 우리 Y결선으로 전원을 연결해 주면 여기가 이제 알아서 회전을 했었죠. 그 회전하는 원리가, 이 삼상 전원을 주게 되면 요 고정되어 있는 전기자 부분에서 회전 자개가 생성이 됩니다. 삼상 전원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여기 A상, 그 다음에 B상, C상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120도 차이만큼 차이 나는 전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주로 전류 성분이기 때문에 전류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A상에 자석이, 이런 자석이 생기고, B상에서는, A상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나오고 들어가고, 요렇게 잡으면, 요 방향으로 잡으면 엄지 방향, 여기가 자석 방향이죠. B상도 여기가 B상인데, B 나오고 들어가고, 여기 나오고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요렇게 잡으면 이쪽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 여기가 이제 B 상에서의 자석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상은 요렇게 나오고 들어가면 이쪽 방향으로 C상 자석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자석이 요런 자석 방향인데, 크기가, 자석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하고 비례하거든요. 전류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A상, B상, C상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A상의 전류, B상의 전류, C상의 전류. 이 시간대에서 보면은
A상에서 전류가 최대로 흐르고 B상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B, C상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자속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자속의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시간이 쭉 흐르면서 요렇게 이제 삼상 전원이 좀 모양이 좀 현란한데 이런 모양으로 삼상 전원이 흐르다 보니까 자속도 바뀌게 되죠. 그 바뀌는 모양이 A 지점에서의 자속이 지금 A 시점이 시간상으로 이 시간에 도달했을 때 자속이 지금 이런 자속이 돼요. A 방향은 최대가 되고 B하고 C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반반씩 되는 이런 자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지점에 왔다. 그러면 B 쪽에 전류가 최대니까 B상 자속이 최대가 되고 나머지 A하고 C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반반씩 오게 되죠. 그리고 C 지점에 왔다. C 지점에 오니까 C상의 자속이 최대가 되고 A하고 B가 마이너스 반반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자속이 쭉 이렇게 이동한다 라고 보면 이동 시간상으로 쭉 계속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동하겠죠. 전진하겠죠. 이렇게 전진할 때 자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좀 빨리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자속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속 모양 A, B, C, A, B, C 이렇게 되죠. 애니메이션 효과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자속이 계속 이렇게 회전하죠. 똑같은 자속이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회전하고 있죠. 같은 자속, 크기의 자속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회전자계라 그래요. 회전자계. 자속이 회전한다. 그래서 이제 회전자계라고 하는데 삼상 전원을 가해주면 필히 이제 회전자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자속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안에 회전자 여기 동바 있죠. R하고 원판에 따라서 얘도 따라서 같이 회전을 해요. 자, 그게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A 지점, B 지점, C 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여기서 요렇게 회전하고 다시 A 지점 오면 이렇게 회전. 계속 시계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속이 회전하고 그 회전 자속을 따라서 안에 있는 동바가 회전하는 거. 요게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도는 이 기기 시간에 여러분들 그 유도 전동기 할 때 배우실 건데 지금은 이 회로도는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슬립하고 관계되는 그 부하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슬립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정지했을 때는 슬립이 0이거든요. 1이고 동기 속도, 그러니까 규정 속도로 회전한다. 회전할 때는 0이 됩니다. 요걸 대입을 한번 해보자면 정지했을 때 여기 1이 되죠. 1분의 1 마이너스 1 되니까 이게 0이 되죠. 정지했을 때는 저항이 0이 됩니다. 0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단락되는 거죠. 여기가 단락이 되니까 아주 큰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기동 시에 전류가 되는데 기동 시의 전류를 우리가 기동 전류라고 해요. 기동 전류. 기동 전류가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1차 측 전원 여기서 전류가 이제 전기자에 들어오는 여기가 I1이고 이쪽에서 흐르는 게 I2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로에 전원에서 오는 이 전류 부분은 보통 평균 운전 전류 운전할 때 평균적으로 흐르는 전류에서 5배에서 10배 정도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 값을 좀 제한을 시켜줘야 된다. 이걸 적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너무 크게 되면 여기 회로가 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열이 나서 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적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기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이 주로 이제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Y 델타 기동이라는 걸 쓰고요. Y 기동시키고 델타로 운전하는 기동이고 그 다음에 지연 동작해서 순차 기동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 대의 이제 전동기를 쓸 때는 한 대를 먼저 기동시킨 다음에 전류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 전동기를 기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기동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그런 제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동 전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그러면 동기 속도인 경우에는 슬립이 0이 되죠. 0이 되게 되면 여기가 0, 여기가 0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저항이 무한대가 되죠. 이론상으로. 그래서 이게 끊어진 회로가 돼서 여기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부하일 때는 부하가 없다 그러면 여기 벨트에다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얘만 회전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전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회로도를 가져온 거고 이 회로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기동 시에는 큰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는 이론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무부하 시에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넘어가서 이 정력 운전하고 Y 델타 기동 오늘은 없네요. Y 델타 기동은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고 순차 시동 이 부분은 전동기 2대를 이제 기동할 때 기동 전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기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력 운전 부분하고 다음 시간에 Y 델타 기동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력 운전은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하면 삼상에 뭡니까 이 전동기를 회전을 시킬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Y결선으로 전기자에 3상 전원을 연결합니다. A상에 하나, 그 다음에 B상, C상에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코일을 갖다가 공통으로 묶어버리는 요걸 우리가 Y결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동기의 그러니까 결선을 꽂는 선이 이렇게 6개 단자가 있죠. 전원선 A상, B상, C상 여기 요즘에는 A, B, C 안 하고 L1, L2, L3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죠. 삼상 전원 색깔을 갈색, 그 다음에 검은색, 회색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 선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 결선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게 Y 결선이 돼요. 공통으로 묶어버리는 거. 이게 Y 결선입니다. 이 결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Y 결선을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전원이
회전자기가 이렇게 회전자기가 생성이 되면 안에 있는 요 동바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걸 역회전을 시키는 방법. 역회전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서 보시면 한 상의 선은 그대로 두고요. 두 상의 선, 이 부분을 서로 반대로 해줍니다. 서로 반대를 해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정회전 시켰을 때는 A, B, C 이렇게 돼 있었죠. A, B, C 이렇게 됐었는데 역회전을 시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하고 C를 서로 바꿔줬으니까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돼요. 그러면 회전할 때 A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B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C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서 회전이 A에서 이렇게 회전해서 B로 오고 그 다음에 B에서 이쪽으로 가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개를 바꿔주면 역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유도 전동기라든지 동기 전동기 같이 삼상 전원을 사용을 해서 회전을 할 때는 한 개의 선은 그대로 두고 두 개의 선을 바꿔주면 역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력 회전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선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정회전할 때는 요런 결선을 하게 되고요. 역회전할 때는 이런 요 선에다가 요 두 개를 바꿔주는 결선. 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A를 그대로 두고 B, C를 바꿔줘도 되고요. 아니면 뭐 B를 그대로 두고 A하고 C를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은 C를 그대로 두고 A하고 B를 바꿔줘도 되고, 네,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일단 A를 그대로 두고 B하고 C를 바꾸는 형태로 결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동시에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한 번은 정회전을 시켜주고 다른 버튼을 누르면 역회전을 하도록 스위치를 넣어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스위치를 넣어주는 게 좋냐 하면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정회전할 때 이 부분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역회전선입니다. 역회전기로서 같이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넣어서 스위치를 세 개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 스위치 넣어주고 여기도 스위치를 넣어주는데 얘를 동시에 결선은 다 해놓고 스위치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결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접촉기죠. 전자접촉기를 기본적으로 끊어져 있으니까 동작을 시킬 때 얘가 붙어버리죠. Y로 정회전 시킬 때는 여기를 연결시켜주고 여기를 끊어주고, 역회전 시킬 때는 반대로 여기를 연결시켜주고 여기를 끊어주면 이렇게 역회전이 되겠죠. 이제 결선을 한번 볼까요? 자, 정회전 여기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 L1이 이쪽으로 오고 L2가 이쪽으로 오고 L3가 이쪽으로 오죠. 이 결선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회전을 시키겠다. 그러면 얘를 끊어주고 얘를 붙였어요. 요거 한번 보면 L1은 이쪽으로 오죠. L2는 이쪽으로 오죠. L3는 이쪽으로 오죠. 네. 요 결선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력으로 회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정회전하고 역회전을 같이 시킬 수 없으니까 이 두 개는 인터럭을 걸어줘야 되겠죠. 인터럭 걸어서
한쪽이 동작할 때는 한쪽이 동작하지 않도록 인터로 걸어서 제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력 회전은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터럭 회로를 활용하는 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어 회로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빼고 한번 이 부분을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터럭하고 똑같죠.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유지가 되죠. 버튼 떼더라도 자기 유지가 돼서 계속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자가 됐으니까 여기가 끊어지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버튼 누르더라도 이쪽은 회전 못하게 되는 이런 회로, 여기 인터럭 회로입니다. 이제 인터럭 회로 앞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인터럭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고안을 좀 했냐면 인터럭인 경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인터럭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탑 버튼 눌러가지고 꺼준 다음에 얘를 동작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여기 부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버튼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동작하고 있다. 그럼 여기 끊어진 상태가 되죠. 끊어진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PB2 버튼을 PBR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얘만 눌렀다 그러면 여기서 동작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 버튼 누를 때 B 접점을 여기다 연결시켜줬어요. 이건 B 접점은 오프 기능이죠. 오프 기능. 여기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를 때 얘도 같이 눌러져요. 그래서 오프 시켜 줘 버리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여기가 꺼지죠. 여기가 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복귀하니까 붙어버리죠. 붙어버리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가 얘를 이 버튼은 그러니까 얘를 오프 시켜주고 얘를 MCR을 시작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여기 꺼주고 꺼주면서 여기 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B 접점 두 개는 서로 이제 상대방 회로를 오픈하는 거죠. 오프 꺼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럭에다가 얘를 좀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자기 유지가 되고 여기가 이제 인터럭이 걸리는 거죠. 단순한 인터럭에다가 버튼의 B 접점을 추가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꺼주는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인터럭이기 때문에 타임 차트도 아주 단순하죠. 지금 이 동작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타임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푸시 버튼 PB F를 눌렀다. 얘를 누르면 F를 누르면 여기가 동작하죠. 동작하고 램프가 켜집니다. F 동작하고 램프 켜지고 모터가 이제 정회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가 쭉 얘는 이제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눌러도 되죠. 의미가 없고 계속 자기 유지 되다가 PBR을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꺼지니까 얘를 누를 때는 여기 꺼버리죠. 정지시키고 다시 여기를 이제 동작시키죠.
예, 동작시키죠. 이렇게 해서 쭉 자기 유지가 되다가 다시 한번 여기가 동작되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여기 꺼주고 여기를 동작을 또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버튼 누르면 여기를 꺼주고 여기를 동작시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또 이거 꺼주고 동작시키죠. 정지 동작 이렇게 시키는 이런 식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탑 버튼을 누르면 전부 다 꺼지는, 스탑 버튼은 전부 다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모타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정회전하고요. 이 버튼 눌렀을 때 역회전하고, 이 버튼 누르면 정회전, 이 버튼 누르면 역회전. 이렇게 이런 이제 타임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실제 결선은 여기서도 이제 그 THR은 보통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략을 하고 실제 결선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회로도를 가지고 결선을 하게 되면 네, 어디였지? 네. 삼상에 여기가 정회전 MC, 역회전 MC의 주접점, 모터 회전 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 여기 주접점입니다. 여기 있는 게 MC의 주접점이에요. 예,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주접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조접점, A, B 접점. 예, 이렇게 되죠. 여기 THR도 같이 연결이 됐는데, THR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회전, 역회전 이 부분 결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회로 결선은 여기 주접점 부분은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뒷부분 여기 제어회로만 한번 살펴보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쪽에 스탑 버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결선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전체선은 그러니까 5개, 5개, 4개, 5개 하니까 19개. 여긴 19개 선이 들어가고 제어회로에 19개 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접점 이쪽에 모터 회전시키는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 14개 플러스 19개 하니까 33개 들어가네요. 여기 생략해 버렸을 때 여기는 생략했을 때 이렇게 해서 33개 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제 결선을 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한 김에 순차 시동 여기 이론까지 좀 마치고 순차 시동까지 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마치고 실제 결선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력 회전을 한번 실제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차 시동. 순차 시동은 여러분들 그 전동기의 지연 동작 회로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좀 지연 동작은 전동기 한 개만 그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지연 동작 한 다음에
두 번째 전동기까지 같이 우리가 전동기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마침 둘 다 기동을 시켜볼 수 있으니까 제가 순차 시동 회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전동기를 지연 동작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두 대 이상 기동할 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기동 전류 최초 기동 시에 기동 전류가 5배에서 10배 전류 정도 흐른다 그러죠. 운전 전류의 5배에서 10배의 전류가 흐릅니다. 아주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를 한 대를 기동시킬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만약에 두 대를 기동시킬 때 똑같이 동시에 기동을 시킨다 그러면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죠. 두 대를 기동시킨다 그러면 동시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기동 전류가 흐르니까 그 분전반의 전류의 그 한계치 를 넘어가서 분전반의 그 차단기가 다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가 중복되면 위험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대를 먼저 기동시킨 다음에 한 2, 3초 정도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됩니다. 최초 기동할 때만 전류가 크고 속도가 어느 정도 이게 금방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수초 정도 지나면 속도가 그 동기 속도에 가깝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류값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뭡니까 한 대 더 두 번째 전동기를 기동을 시켜주면 기동 전류가 중복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전동기의 지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버튼 누르면 바로 기동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써가지고 한 2, 3초 정도 있다가 두 번째 전동기가 기동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사용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 전동기를 먼저 기동시킨 다음에 수초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전동기를 자동으로 기동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정지할 때는 두 개 다 동시에 정지시켜도 되죠. 정지할 때는 큰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지 시에는 동시에 정지하도록.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우리가 THR이 워낙에 고장이 잘 나고 해서 EOCR을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EOCR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버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OCR입니다. 과전류 차단기거든요. 과전류 차단기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E가 전자적으로 전류를 차단한다 그래서 E를 붙여서 EOCR이라고 하는데 전동기 회로 같은 데에서 그 전동기에 좀 과부하가 걸렸다거나 갑자기 큰 전류가 흐를 때 회로를 차단하는 회로가 EOCR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리는 뭐냐 하면 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CT는 전류를 변화시켜주는 회로인데 1차 측에 그 전류를 갖다 감지해 가지고 이 전류를 감지해서 전류값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 회로를 차단을 시켜주는 겁니다. CT는 뒤에 이제 그림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그 EOCR이 여러 가지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전류가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를 때 차단할 거냐, 전류 크기라든지 트립은 어느 정도 시간 후에 트립시킬 거냐, 차단시킬 거냐. 전류가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흘렀을 때 바로 차단시켜 버리면 오동작 할 수도 있으니까 그 큰 전류가 일정 시간 동안 흐를 때에 그 차단하도록 하는 거. 이 트립이라고 하는 게 차단이거든요. 트립하면 차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C가 뭐 여러 개에서도 EOCR을 한 개 가지고 결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EOCR에는 두 가지 시간 설정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그 형태가 있는데 정한시형이라고 해서 정한시형, 한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타이머에 한시 접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한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연. 그래서 정한시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만큼 지연하는 게 정한시입니다. 뭐 전류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 동안 지연시켜 주는 거. 요게 정한시가 되고요. 반한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도 지연 같은 지연이죠. 지연인데 전류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전류 크기에 반비례해서 시간을 설정하는 거. 요게 반한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한시보다는 반한시를 많이 써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전류값이 너무 크다. 전류가 엄청나게 너무 큰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빨리 차단하는 거죠. 빨리 차단해버리고 별로 크긴 큰데 약간 크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보는 거죠. 얘가 안정이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차단하는 거. 요게 이제 반한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OCR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산업기사 시험에도 OCR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버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과전류 계정기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면 다 반한시형을 많이 써요. 전류가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면 그 시간을 기다려줬다가는 회로가 고장이 뭡니까? 모터가 타버릴 수도 있고 장비가 손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류가 크다 그러면 빨리 차단시켜 버리고 전류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 정도면 좀 기다려 보자 해서 천천히 차단시켜 주는 그런 특징 있는 반한시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 부분 반한시형 좀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EOCR 설정은 제가 요 뒤에 그냥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EOCR 다룰 때 지금 우리 실습할 때는 이게 설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CT예요. 여기 CT고 CT 안에 선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선을 통과를 시켜주는데 우리 여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R, ST 해가지고 세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 개 다 결선을 해도 되지만 굳이 세 개 다 결선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두 개만 넣어도 이게 삼상이잖아요. 삼상 중에서 두 상만 검출하죠. 한 상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다른 이 삼상 중에 이 두 상에도 파급이 됩니다. 불평형 전류가 흘러가지고 과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개만 연결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삼상 중에서 이제 두 개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과전류는 충분히 검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두 개를 연결하고요. 요게 이제 CT라고 하는 거예요.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전류를 낮춰주는 변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스트 해보겠다. 테스트 리셋 해가지고 한번 누르면 OL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OL, 오버로드라고 해서 과부하죠. 과부하가 됐는지 표시를 하는 등이 깜빡깜빡하겠죠. 과부하 표시등이고요. 테스트로 한번 눌러서 여기 표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퍼레이팅 타임이라고 해서 언제 트립 될 건지 언제 차단할 건지 뭐 요걸 설정하는 건데 보통 한 4초 5초 정도 4초에서 6초 정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6초 이렇게 설정했네요. 6초 7초 정도 설정 지금 되어 있죠. 저기 안에 있는 장비를 좀 사진 찍은 건데 한 7초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RC라고 하는 거는 레이팅 커런트 과전류 값을 얼마의 전류가 흐르면 차단할 건지 그 전류를 설정하는 게 요 RC 값이 되겠습니다. 요건 뭐 그냥 한번 좀 읽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 타임 D 타임은 딜레이 타임이라고 해서 처음에 모터가 기동할 때 보통
전류가 기동할 때 주로 여기는 이제 모터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기동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3초에서 5초 정도 기동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동할 때는 약 3초에서 5초 정도 차단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 D 타임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이 결선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스위치가 되죠. 스위치. 여기가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CT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이제 전자식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원이 필요해요. 전원을 넣어줘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전원이 필요하고, 그 전원은 기본적으로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CT에 여기 두 개 선을 연결할 거고, 이 선은 우리 RS, 여기 L1, L2, L3다. L2 부분은 연결 안 시켜도 됩니다. 요 두 개 선만 연결을 시켜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접점 스위치를 이걸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한번 쭉 제가 만들어 봤는데, 요게 이제 그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과전류 차단하는 거는 EOCR을 사용을 하고, 전동기 지금 두 대를 기동을 시키고 있죠. 두 대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동시켜주는 접촉기로 MC1을 쓰고, 두 번째 전동기는 MC2를 가지고 기동을 시켜줄 거고요. 이 전체 전원선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다가 OCR 그쪽 부분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OCR의 요게 이제 전원이죠. OCR도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원을 기본적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접점은 이제 차단 접점인데, B 접점을 써가지고 동작하지 않을 때는 그냥 연결해서 그냥 평소에 우리 사용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다가, 과전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과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동작을 하게 되죠. 동작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회로가 전체가 끊어지죠. 전체 회로를 오프 시켜주고, 램프에 불이 켜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과전류 표시등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주고, 정상 동작 시에는 이제 여기 이쪽 부분은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정상 동작 시에는 이렇게 동작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보면 여기가 실제 제어가 되겠죠. 회로는 아주 단순한 회로인데, 자, 푸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눌러주면 MC1이 여자가 되죠. 여기도 타이머도 여자가 되고,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MC1이 여자가 되면 여기 자기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모터가 회전하죠. 자, 이 상태에서 타이머가 지금 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머가 여자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여자 되면 T초 후에 한시 접점 동작하겠죠. 한시 접점, 얘가 T초 후에 동작할 겁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유지되고,
여기 동작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자,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MC2에 접점이 여기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이거 사실 이제 저는 굳이 이거는 연결 안 시켜도 되는데 타이머가 계속 여자되는 거 저는 싫어가지고 요거 하나 더 그냥 일부러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자가 되면 요게 동작하겠죠. 동작하니까 타이머를 꺼버립니다. 타이머 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떨어지죠. 여기가 타이머의 그 접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꺼지면 여기도 꺼지죠. 여기 꺼져도 사실 동작하는 데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자기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기 유지 접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꺼져도 여기 소자되어서 꺼져도 동작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일부러 얘랑 얘를 일부러 좀 달아준 건데 이 두 개는 없어도 돼요. 두 개는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부분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쪽 부분은 표시등입니다. MC1이나 MC2 그러니까 모터 1번 모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 끊어지죠. 그래서 이 램프가 꺼집니다. 그래서 이 그린 램프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다. 정지할 때만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정지 표시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B 접점 쭉 그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램프는 보통 이제 정지 표시등이다. 그래서 모든 MC에 B 접점을 연결해서 보통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회로는 표시등을 빼고 나면 이 회로가 되는 거죠. 이 회로 여기까지. 이런 회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회로죠.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타임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임 차트를 보자면 여기 누르면 푸시 버튼 누르면 여자 동작 이렇게 되죠. 푸시 버튼 누르면 MC1 여자 되고 MC1은 이제 여자가 되면 모터가 돌죠. 모터가 돌고 그 다음에 램프도 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T가 타이머인데 타이머도 여자가 되죠. 타이머의 여자 코일이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자 되고 그리고 쭉 버튼 떼더라도 여기 자기 유지가 되죠. 쭉 유지가 되다가 언제 이제 변화가 생기냐 하면 여기 타이머 접점 이 접점이 동작할 때 이제 변화가 발생하죠. 이 접점 여기 T초 동안 A 접점이 1시 A 접점이 쭉 기다렸다가 이때 동작을 하게 돼요. 동작을 하게 되면 얘가 동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MC2가 켜지고 모터2가 동작하죠. 얘가 동작하는 순간 MC2가 켜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 달아줬는데 타이머 여기를 꺼버리죠. 그래서 타이머 이 부분을 정지시켜주죠. 타이머를 소자시켜주죠. 이 두 가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변화 없이 유지가 되죠. 계속 유지가 되고, 얘가 소자가 되니까 이 접점이 뭡니까? 다시 떨어지죠. 얘가 소자되면서 얘도 다시 떨어지니까 올랐다가 다시 뚝 떨어져서 자기도 소자가 되는 거죠. 다시 복귀하는 거죠. 나머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스탑 버튼 누를 때 모두 다 꺼집니다. 여기는 변화가 없고 여기는 꺼져 있으니까 켜져 있는 것만 다 꺼주면 되죠. 자,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좀 지루하죠. 조금 이제 뭐 회로는 그게 어렵지는 않은데 굳이 저는 이제 요걸 이제 달아줬거든요. 자기 유지 시켜주고 이 타이머를 소자를 시켰는데 타이머가 약간 너무 좀 약해서 저는 이제 타이머 부분을 좀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달아줬는데 이 부분은 사실 둘 다 없어도 돼요. 없애버리면 어떻게 회로가 되냐면 이런 회로가 됩니다. 여기 부분 없애버리고 여기도 그대로 선을 연결시켜버리고 여기도 없애버리면 그래도 동작은 똑같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앞에 부분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얘가 타이머가 여자가 됐을 때 눌렀을 때는 요도 여자 되고 요 T초 동안 기다렸다가 얘가 동작하겠죠. T 접점 얘가 동작하겠죠. 동작하게 되면 앞에서는 여기 T가 동작하면서 여기 켜주고 회전을 시켜줬는데 앞에서는 여기 타이머 얘를 꺼줬는데 요 꺼주는 게 없죠. 꺼주는 게 없으니까 요 부분이 없이 그냥 쭉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계속 여자가 되어 있으니까 얘도 떨어질 일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되죠. 굳이 그래서 자기 유지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가 없으면 여기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타이머 접점을 가지고 계속 얘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쭉 이렇게 가서 스탑 버튼 누르면 다 꺼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타임 차트가 사실 좀 여러분들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이제 결선을 이렇게 결선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결선, 이 결선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빼고 이 결선으로 해도 되고. 결과는 뭐 모터 회전시키는 부분에서는 크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단지 차이점은 이제 타이머 부분을 좀 꺼주느냐 아니면 이 꺼주지 않고 계속 시키고 있느냐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앞에 요 회로도를 한번 결선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선이 몇 개가 들어가려나? 전원 부분 EOCR 들어가는 부분 좀 여러분 좀 준비가 좀 필요한데 EOCR 여기가 이쪽 부분이 뭐냐면 요 회로도가 뭐냐면 여기 CT 부분이에요. CT. 그래서 단자에서도 보면
여기 들어간 RTUV 돼 있죠. 요 부분입니다. 요게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상인데 선 두 개만 연결하기 때문에 이쪽 선은 그대로 여기 연결하지 말고 그대로 일로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R하고 그 다음에 T 부분은 이쪽으로 이어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부분은 여기 단자가 없으니까 여기 가지 말고 그냥 바로 가운데로 바로 직접 내려오게 이렇게 결선을 해야 됩니다. 요즘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 부분이에요. MCB에서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R하고 T 부분은 EOCR을 여기 CT 부분인데 CT 부분을 거쳐서 MC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선 하나는 S 하나는 여기 단자가 없으니까 직접 이쪽으로 넘어오게. 예. R하고 T는 EOCR을 거쳐서 EOCR을 거친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이속 S 이쪽 선은 EOCR에 단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내려오게 결선을 아시겠죠? 예. 여기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뭐 그게 이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똑같이 여기 단자에서 여기 Y 결선을 해가지고 MC1에다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단자에 있는 세 개 선을 이쪽으로 MC2 쪽에 가서 2에서 다시 모터 2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모터 하나는 밖에 있는 거 쓰고 하나는 안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기 연결하고 여기 EOCR 전원 부분 있죠. 전원 부분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여기 밑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R에서 EOCR 여기 공통 접점으로 가고 전원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통 부분으로 가죠. 전원 공통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B 접점에서 B 접점에서는 이쪽으로 연결하죠. B 접점에서는 여기 푸시 버튼 2 연결하고 A 접점을 여기 A 접점입니다. A 접점에서는 램프 여기 블루 램프 BL 여기 연결해서 여기에 이제 과전류 표시등이 되겠죠. 이렇게 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기서 쭉 결선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보자면 위에 거 쭉 결선해주고 그 다음에 뭐였지? 해주고 여기 PB1에서 여기 결선해주고 하나 둘 셋 네 개 MC2 B 접점 거쳐서 T까지 여기 결선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선 하나 둘 셋 세 개 결선해줬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MC1 B 접점에서 이쪽으로 가고 두 개 MC1 B 접점에서 옐로우 램프 어디였지? MC1 여긴가? B 접점에서 MC2 B 접점을 가고 B 접점에서 그린 램프로 이쪽 부분 연결하고 이건 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선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꽤 선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이 결선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요 결선도 할 수 있겠죠? 요 회로도 보고. 예. 실제로 한번 동작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처음에 푸시 버튼 완을 딱 눌러주면 얘가 먼저 쭉 동작하고, 이렇게 얘가 동작하고, 일정 시간 후에 여기 T 접점 붙으면서 여기가 동작을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론 부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회로도를 좀 살펴볼 텐데, 이번 시간은 좀 이론 부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책에 있는 부분에서 약간 좀 제가 수정을 한 내용도 있고 해서 요 부분은 제가 또 유튜브에 따로 좀 올려 놓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 어떻게 되죠? 어이구, 53분이네. 10분 쉬었다가 이거 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력 운전회로, 여기 이 회로를 한번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